건물 외부와 내부의 기온차로 생기는 곰팡이,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곰팡이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첫째, 간단한 환기입니다. 하루 1, 2회 한 번에 10분 정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빨래 건조대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습기가 쉽게 생기는 창문에 물기를 닦아준 다음 마른 수건에 중성세제를 묻혀 닦아주면 습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땐 곰팡이가 스민 부위를 헤어드라이기로 바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분무기에 락스와 물을 1:1 비율로 잘 섞은 뒤 곰팡이 부위에 뿌리고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취의 질을 높여주는 팁들로 가득한 자취방 라디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편물 주소 변경입니다. 일주일 전에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바로 가기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거 이전을 클릭하신 뒤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소 변경입니다. 거래하는 금융사 한 곳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변경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폐가전 수거 예약입니다.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에 접속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예약해서 수거할 경우 무료로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장기수선 충당금 회수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려고 적립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또 과거 받지 못했던 돈은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해당되는데요. 학우분들 중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를 작년까지 5번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살던 집과 이사할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옮겼는데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 학우분들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강 이후에 이사를 간다면 포장 이사를 한번 이용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인터넷에 원룸 포장 이사라고 검색 한 번만 해도 여러 업체가 뜨는데요. 전화해서 짐 개수는 얼마나 될지, 이사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견적을 받아 가격 비교 후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플도 있더라고요. 책상이나 침대 등 큰 짐의 유무를 선택하고 이사 예상 날짜와 이사 거리를 선택해두면 기사님들이 견적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보다 훨씬 간단한 느낌이네요. 제가 찾아본 어플은 현재 수도권 지역만 서비스하고 앞으로 차차 확정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취요리에 도전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걀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삶아서도 많이 먹고 매 식사마다 달걀 후라이를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달걀찜도 좋아하고 소시지나 두부에 부쳐서도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숙 달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숙으로 달걀을 삶는 게 은근 힘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꺼내면 흰자가 흘러내리고 너무 늦게 꺼내면 푸석푸석하게 다 익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달걀을 삶을 때 냉장고에 있는 걸 바로 꺼내서 삶는 것보다는 미리 실온에 30분 정도 꺼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을 가하면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요.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따뜻한 물에 잠시 담궈 놓는 게 좋겠죠? 냄비에 물은 달걀을 넣었을 때 3분의 2보다 조금 더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와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어주세요. 사실 꼭
넣을 필요는 없지만 식초는 달걀 표면에 실금이 있더라도 흰자가 새어나오면서 터지는 걸 방지해주고, 소금은 달걀 속 얇은 막이 잘 분리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이때 달걀을 넣어주세요. 달걀을 넣어주고 바로 1분 동안 젓가락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휘저어주세요. 그러면 노른자가 예쁘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분이 지나고 나면 중불로 6분을 더 삶아주세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서부터 총 7분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속까지 완벽하게 완숙으로 삶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5분을 더 추가해서 끓는 물에서부터 총 12분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삶아졌으면 찬물에 1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매끈하게 껍질을 까주세요. 한입 베어 물어보면 노른자의 가운데 부분이 살짝 덜 익어있는 완벽한 반숙 달걀의 자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칼슘과 인, 철, 비타민, 그리고 핵심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집에서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자취방 라디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자취방 라디오, 건물 외부와 내부의 기온차로 생기는 곰팡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환기부터 중성세제를 묻혀 닦아주는 방법까지 여러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편물 주소 변경, 금융주소 변경, 폐가전 수거 예약, 장기수선 충당금 회수 총 4가지였습니다. 종강 후 이사 예정이신 분들 잊지 말고 모두 꼭꼭 챙겨주세요. 자취요리 코너에서는 완벽한 반숙 달걀 삶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숙은 끓는 물에서부터 7분, 완숙은 끓는 물에서부터 12분 삶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취방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효인, 기술의 임수근이었습니다. 내 눈에 담겨진 세상